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원식입니다. 산업화라는 거는 단지 음악 산업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뭐 음반을 발매를 하고 기껏 해봤자 콘서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뭐 굿즈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웹툰 이런 콘텐츠와도 굉장히 결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요즘에 영화, 웹드라마 이런 콘텐츠까지도 이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접근을 했었고, 그런 콘텐츠 융복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고, 글로벌 경험을 이미 하이브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JYP나 SM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국내 산업이 아니고 글로벌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산업이라는 건 결국 그 각 요소에 관련되는 종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종사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K-POP 같은 경우는 아직 걸음마 단계예요. 하이브가 더 발돋움을 하려면 국내 자회사가 되었던 다른 연관 그런 종사자들한테도 처우나 대우나 이런 것들을 잘 해줄 필요가 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경업금지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잘 돼가지고 독립하고 시장 파이를 넓혀줘야 산업이 커지는 겁니다. 지금 근데 경쟁자를 제거하는 스타일로 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이브가 넘어지면 최악의 경우에는 K-POP 산업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전 비성장성이라고 봅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돈을 투자를 하고 실제로 그 육성 발굴, 매니지먼트, 홍보, 마케팅은 외주 업체를 주고, 그리고 수익은 이제 투자한 그런 쪽에서 다 점유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아주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K-POP 전체를 이런 모델인 것처럼 규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왜냐면 모범적인 모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아티스트 출신으로서 오랫동안 작사, 작곡, 프로듀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일이 넘칠 경우에 영입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운다든지 아니면 자회사를 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어트랙트는 완전 그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거든요. 이제 실현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에이전트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육성, 발굴, 매니지먼트는 아니고 다만 뭐 스케줄 잡고 오거나이징 해주면서 수익 배분을 나누는 약간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죠. 테일러 스위프트도 무슨 기획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반응이 있어가지고 눈덩이 효과가 발생을 한 건데, 근데 기획형 아이돌은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경험이 많고 트렌드를 읽고 고객들이 원하는 걸 맞춤식으로 제작을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10대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잘 먹힐 수가 있는 측면인데, 방탄소년단 이후에 북미와 유럽에도 이거를 원하는 팬덤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장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멀리 봐야지 가까운 시일 내에 엄청 성공할 거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허가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조항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규정을 할 필요성이 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더구나 지금 선거 연령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들의 의사를 좀 존중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는 청소년들한테 너무 가혹하다라는 겁니다. 사물화된 존재, 비즈니스의 존재로 보니까 이 사람들 청소년으로 바라보지 않는 관점들이 굉장히 강해요. 청소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컨트롤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반 비즈니스 계약하고는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를 가져가는 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 위주로만 너무 현재의 법제도들이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학습권을 굉장히 철저하게 보장을 하거든요. 하루에 청소년들은 몇 시간씩 수업을 받아야 되고, 또 부족할 경우에는 개인 교사가 옆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인권 감수성이나 제도가 이제 다른 거죠. 한국에서는 허용됐던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인권 제도 때문에 되지 못할 부분이 있으니 과연 결과물이 그에 상응해서 나올 것인가 라는 점이죠. 거꾸로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10대들이 희생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사의 편의주의대로 조합된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학생의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받고 외국어뿐만이 아니고 연기까지도 작사 작곡까지도 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묘하게도 국공립 같은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비용을 다 대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비용이 공짜는 아니죠. 심지어는 나중에 성공을 전제로 해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전제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의 대상이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인데 온전히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고 상품화를 위한 투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물화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연습생이라는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턴이다. 인턴 같은 경우는 정식 직원은 아니죠. 현실적으로 뭐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질을 보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정규 업무를 할 것인가. 이런 걸 보면서 적은 비용이지만 비용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연습생은 한 원도 비용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연습생이 있다는 거는 그 기획사의 브랜드 가치를 저는 높여주는 거라고 일단 봅니다. 연습생이 하나도 없는 기업이야. 그러면 그 기업을 누가 신뢰하겠어? 우리는 연습생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미래 준비하는구나.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이죠. 집단에서 만약에 뭐 활동하고 있는 뭐 예비라 하더라도 당연히 저는 급여를 주고 생활을 해야 된다.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점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